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폼과 경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유형의 완전체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는 더브라이너라든가 그리스만 같이 정말 영리하고 전체적인 시야가 넓은 플레이메이커들과 이강인 선수가 같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재능이 더 발현되기가 좋다. 어떠한 클럽으로 옮기든지 간에 이강인 선수도 다음 시즌부터는 필히 세계적인 미드필더 이강인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인 선수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 왔고 라리가 중계를 또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 쿠팡 플레이 축구 해설위원 한준희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현재의 폼은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유럽이나 남미 출신 선수였다면 아마 더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폼과 경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과거에는 약간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피지컬이랄지 몸싸움 혹은 수비적인 요령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이제는 단점을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각고의 노력 그리고 어떤 팀의 전술화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점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발렌시아 시절에 나타났던 어떤 이강인 선수의 문제점들은 사실은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에게 규칙적이고 꾸준한 경기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돋보였던 문제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마요르카에 입성한 이후에는 지금 마요르카에서 에이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규칙적인 경기 출전 기회를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고 보다 자신을 어떤 중요시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 하에서 이강인 선수의 실력이 마음껏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능력은 여러 국민들과 더불어서 저도 슛돌이 시절부터 봐왔습니다만 사실상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보기 드물었던 유형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했던 예전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들은 한두 가지씩의 단점은 사실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강인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모든 단점이 없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유형의 완전체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만하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마침내 마요르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과 폼은 그러한 어떤 어린 시절부터의 기대치, 완전체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완벽하게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다들 아시다시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정말 첨단적이고 이론적인 전술이 그라운드에서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세계 유일의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과르디올라식 축구에 최적화되어 있는 미드필더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아주 탁월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선수들이 존재하는 클럽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지니고 있는 재능은 맨체스터 시티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역시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는 워낙에 좋은 선수들, 기존의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약간의 이제 우려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전 세계 어떠한 클럽에 가더라도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무작정 밀리는 그 수준의 선수가 아니다. 맨체스터 시티 수준의 동료들과 경쟁에 돌입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분명히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현재 맨체스터 시티가 보유하고 있는 미드필더들의 연령이랄지 아니면 이 선수들의 또 이적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맨체스터 시티에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입성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그 안에서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싸워 나가면서 주전 경쟁에 대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그 대 리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라리가는 프리미어 리그에 비해서는 훨씬 돈이 없는 리그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정도라면 역시 전통의 라리가 3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2010년대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더불어서 해왔던 임팩트와 어떤 업적들은 정말 세계 축구 팬들이 지금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모두 강팀, 명문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정도 수준의 클럽이라면
있지만 이강인 선수에게는 분명히 괜찮은 선택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역시 이강인 선수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이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앙투안 그리즈만이라는 전체 아틀레티코 팀을 지배하는 플레이메이커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와의 롤이 좀 겹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우려를 좀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에 입성하더라도 이러한 우려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는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가 기본적인 플레이메이커로서 그라운드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더브라이너 같은 선수가 있는 곳에도 가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브라이너라든가 그리스만 같이 정말 영리하고 전체적인 시야가 넓은 플레이메이커들과 이강인 선수가 같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재능이 더 발현되기가 좋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성하더라도 그리스만 선수가 조금 더 앞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플레이메이커라면 이강인 선수는 그리스만 선수와의 동선을 잘 배분을 하면서 약간 더 뒤에서 그리스만 선수를 받쳐주고 또 후방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미드필더로서 기능할 수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만 선수와의 겹침 현상은 저로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 대목이고요. 코케 선수랄지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랄지 토마 르마 선수랄지 로드리고 데폴 선수랄지 여러 또 국가대표급 질비한 또 미드필드 자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아틀레티코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드필더들이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서 올 시즌 라리가에서 한 것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그럼 보여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강인 선수의 지금의 능력과 폼이라면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눈에 들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캐슬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 자본이 들어온 이후에 유럽 축구에서도 손꼽힐 만한 이제는 자본력을 갖춘 클럽으로 발돋움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올 시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근본적으로도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는 잉글랜드에서 아주 유서 깊고 큰 구장을 써왔던 클럽으로서 상당히 또 열성 팬들이 많은 것으로도 예전부터 정평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뉴캐슬이 적절한 요소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정말로 절묘한 스카우트 정책과 또 에디하우 감독의 좋은 전술이 맞물리면서 올 시즌 바로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클럽이 뉴캐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발전 추세에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어떤 뉴캐슬의 새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지금 현재 멤버 구성을 봤을 때는 미드필드의 윌록 선수라든가 롱스테프 선수 등이 지금 주력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장점 면에서 앞설 수 있는 퍼포먼스를 이미 올 시즌에 보여왔기 때문에 뉴캐슬은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순위를 보면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강인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스톤 빌라 역시도 잉글랜드 전체에서 봤을 때는 팬 베이스가 대단히 큰 클럽이고 상당히 유서가 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유럽 챔피언도 한번 역임을 했을 정도로 잉글랜드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른바 근본 클럽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특히 이제 우나이 에메리 감독, 스페인 축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강인 선수에 관해서도 단연간 관찰을 해왔던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또 아스톤 빌라도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에게는 역시 아주 괜찮은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현재 빌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술 자체도 마요르카에서 현재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활동 반경과 거의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도 아마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 감독 휘하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마요르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5-4-1 포메이션에서 측면
측면에 배치가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좀 더 프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찬스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4-4-2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측면 미드필더들을 중앙지향적인 선수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요르카에서 현재 이강인 선수가 맡고 있는 역할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적응하기에도 아스톤 빌라는 상당히 무리가 없고, 또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4-2-3-1 포메이션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강인 선수가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또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견지에서 아스톤 빌라는 언어적으로 소통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감독, 과거부터 이강인 선수를 잘 알고 있는 감독, 그리고 현재 구사하고 있는 전술적 측면에서 마요르카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전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에 입성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스톤 빌라는 시즌이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순위를 미루어 보건대는 뉴캐슬처럼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당장 다음 시즌부터 경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클럽들은 전 세계 어느 리그의 클럽들보다도 재정 형편이 풍족합니다. 중위권이라든가 하위권 혹은 승격팀이라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도 지금 브라이튼이라든가 울버햄튼이라든가 번리와 같은 팀들이 또 행선지 후보로 떠오르고는 있는데, 이강인 선수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선택지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 세 팀은 미안하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좋은 행선지 후보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이튼은 선수단 전체의 가성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축구를 단연간 펼쳐 보여왔고, 현재의 감독도 아주 전술적으로 능통한 사람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망라하는 스카우트 시스템 면에서도 뛰어난 클럽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브라이튼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클럽이라는 생각을 저는 굳게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브라이튼에 가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브라이튼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고려해보면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이 되면 브라이튼에 지금 뛰고 있는 여러 명의 우수 선수들은 아마 새로운 행선지를 찾아서 그들이 또 떠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멤버들이 만약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을 적에 브라이튼이 지금처럼 괜찮은 클럽으로 남을 수 있을지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더 좋은 행선지가 있다면 브라이튼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울버햄튼과 이제 번리의 경우에는 물론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기 때문에 마요르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재정 능력은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울버햄튼과 번리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간다면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마요르카가 보여주고 있는 라리가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순위랄지 올 시즌의 어떤 행보와 비교해 보면 이강인 선수에게 그렇게 발전적인 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마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치고 지금 정도의 어떤 호황을 누리는 프리미어 리그라면 그 리그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꽤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에 만약에 거함 클럽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또 손짓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약간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면 라리가에서는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또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을 통해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밟고 좀 더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 익숙한 어떤 방식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도 분명히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프리미어 리그로 가고자 하는 꿈, 그리고 스페인의 또 큰 클럽에서 익숙함 속에서 일가를 이뤄보겠다는 희망,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것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강인 선수도 물론 이제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했고, 그럼에도 어쨌든 마요르카라는 어떤 클럽의 지명도가 지니는 다소간의 약점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까지만 보면은 세계적인 미드필더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직은 이제 그 반열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이강인 선수도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수비수 김민재 선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떠한 클럽으로 옮기든지 간에 이강인 선수도 다음 시즌부터는 필히 세계적인 미드필더 이강인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